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를 쉽고 정확하게 풀어주는 선우 한국사의 선우빈 선생입니다. 어느새 48회 한국사 검정 심화 시험이 있었습니다. 일단 시험이 그렇게 쉽진 않았죠. 47회가 워낙 쉬워서 48회는 좀 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또 자격을 못 따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어려웠던 문제가 5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해설 강의는 47회와 달리 어려웠던 부분만 집중적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47회를 좀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어요. 왜냐면 47회가 한국사 검정 시험 제도가 바뀌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47회 관련 문제와 또한 과거에 우리가 고급 시험에서 어떻게 관련 주제들이 있었는지를 봤었잖아요. 분석해 봤더니 거의 동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강의를 좀 잘 많이 봐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려웠던 문제만 살펴보는 그런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분석부터 해야겠죠? 일단 시대별, 주제별, 문학 유형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일단 이번 시험은 전근대사 27문제, 그리고 근현대사 23문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전근대사 시기별 보니까 선사 및 초기 국가에서 2문제, 그리고 고대사회, 즉 고구려 백제신라, 통일신라 발해에서 7문제, 자 고려사에서 8문제, 그리고 조선 전기 5문제, 조선 후기 5문제 나왔습니다. 다시 이거를 주제별로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별로 보면 여러분 정치사가 16문제였어요. 사회사 2문제, 경제 2문제, 문화사 5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근현대사 볼까요? 근현대사 보니까 근대사의 발전기 즉 개화기에서 9문제, 그리고 민족 독립운동기에서 9문제,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5문제 나왔는데 47회는 민족 독립운동기에서 7문제가 나오고요. 여기 근대사의 발전기에서 10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바로 이 48회에서는 민족 독립운동기에 힘을 좀 더 실어줬죠. 그래서 2문제가 나왔는데 특히 그중에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남자연 독립운동, 여성 독립운동가가 나왔다는 거.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는 틀려도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만점 받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는 틀려도 되게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다. 왜? 꼭 알아야 될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좀 한번 이 기회에 제대로 보고 가자. 그런 의미에서 그거 해설 강의 이따 해드릴 거고요.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정치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사회사 1문제, 경제 2문제, 문화사 1문제. 그러면 다시 이거를 전 시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보니까 골고루 나오는데 여러분 항상 선사시대보다는 현대사회가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내가 시간이 얼마 없어. 근데 한국사 빨리 가서 따야 돼. 60점, 70점, 80점 각각의 목표에 맞춰서 따야 될 때 여러분은 선사시대보다는 근현대사에 더 많이 주력하시는 게 훨 낫죠. 그리고 선사시대는 사실 47회에서 키워드를 통해서 봤던 기출문제 그 해설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만 보셔도 여러분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범회에 거쳐서 골고루 나오는데 특히 근현대사 파트가 우리 5천 역사에서 150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대부분 여기가 약하세요. 왜?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사건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만 한 번만 제대로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쉽게 검정을 딸 수 있다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정치사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정치사가 제일 많은 내용이 있어요. 사실 우리 역사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한국사 검정 그런 이론서 보시면 정치사가 일단 한 70% 차지해요. 그 다음이 문화사입니다. 문화사. 그래서 정치와 문화사만 잘 접근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사, 경제사는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교수님,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수님들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것만 간략하게 보시면 한국사 검정 충분히 한 번 공부하고 한 번에 패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48회부터는 이제 모든 걸 풀어드리지 않고 가장 어려웠던 이거 당락이 아니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만점 받기 힘들었던 그런 문제만 살펴드릴 건데 이 역시 사실 새로운 문제는 아니에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의 재구성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셨던 문제 중에 하나가 고려
바로 삼국 고려가 후삼국 통일하는 과정, 이 문제였었어요. 자,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태조는 정예 부대 5천을 거느리고 공산에서 바로 견훤을 맞아 싸웠다. 태조의 장수 아무개와 신순겸은 죽고 모든 군사가 패배했지만 태조는 겨우 목숨을 면했다. 자, 927년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태조는 신검, 자, 여기 바로 보세요. 견훤의 아들이었죠. 견훤의 아들 신검의 군대가 막아서자 1,2천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자, 신검이 아무개 관료들과 함께 항복해서 오니 태조가 그를 위로했다. 이게 바로 자, 후삼국 마지막 통일 과정이었던 936년 1,2천 전투였고요. 여기서 후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 927년과 936년 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이거잖아요. 최순호는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최순호는 자, 성종, 고려 성종 때기고, 경순왕 김부가 바로 이때 935년 신라는 평화적으로 왕건 고려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경순왕 이제 김부는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되는, 이게 바로 935년 사건이니까 답은 2번이었죠. 그 다음에 뭐 대공의 난, 이거는 자, 통일신라 때 자, 이제 자, 중대와 하대로 가는데, 요 중대 끝나고 하대 들어갈 때 소위 96 각갈의 난 또는 대공의 난, 요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좋은 신라 중대 사회 끝나고 하대로 들어가면서 왕위 쟁탈 전야를 알려주는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궁예. 여러분, 궁예가 이거는 이 전 얘기죠. 궁예가 지금 나라 세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이 앞에 얘기였고요. 자, 쌍기, 과거지, 이거는 고려 광종 때였으니까 뭐 이런 거 볼 것도 없지만 중요한 거 일단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걸 맞추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이거죠. 그래서 자, 저희 선왕국사 여러분 한능겁 이론서에도 있을 거고, 또 하나 연결고리 시대사에 나오는 우리 역사를 흐름화라, 이게 10세기 초 후삼국 통일 과정인데요. 제일 먼저 자, 900년에 견훤이 완산주에서 후백제 세우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궁예가 자,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처음에는 송악에서, 좀 있다가 철호로 이동하고 나라 이름을 마진 그리고 태복을 바꾸잖아요. 그 다음에 신라는 점점 경상도로 유축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일단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이제 자, 고려가 자, 이 왕건이 고려 세우잖아요. 그리고 후삼국 통일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공산 전투, 그 다음에 자, 여기 금성 그리고 고창 전투, 1,2천 전투,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건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일단 자, 이 이제 고려가 기본적으로 자, 여기 자,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 먼저 후백제 견훤이 927년 신라에 들어가서 신라왕 경양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는 후백제라면 이를 갈아요. 근데 자, 왕건이 신라를 도와줘요. 그래서 왕건 부대가 공산에 가서 자, 이 후백제 견훤과 싸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자, 고창 전투에서 여기서 여러분 바로 왕건 부대가 승리를 해요. 이거 이후 자, 후백제는 굉장히 내부에 분열이 생기면서 결국은 자, 936년 자, 이 견훤은 이미 자, 신검에게 자기 아들한테 뒤통수 맞고 자, 왕건에게 무릎을 꿇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후백제를 이끌었던 신검을 왕건이 전쟁에서 그를 정복하면서 936년 후삼국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1년 전에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수당은 935년 그대로 평화적으로 자, 왕건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자, 왕건은 자, 그를 자, 경상도 사신관으로 임명하는 이 과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공산 전투, 자, 그 다음에 고창 전투, 자, 그 다음에 1,2천 전투,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자, 기존에 자, 우리 시험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있었네요. 자, 46회였습니다. 자, 후삼국 통일 과정이에요. 자, 견훤이 크게 군사 일으켜 고창군, 자, 병사단에, 이게 아까 고창 전투. 이게 언제였다? 예. 자, 900. 아까 자, 요 사건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요 사건이 고창 전투 930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자, 공산 아래 견훤을 맞아서 크게 싸웠다. 아까 이게 공산 전투 927년 사건이었고요. 자, 태조가 뜰에서 신라왕이 아르라는 예를 받으니 여러 신하가 할애하는 함성으로 자, 궁궐이 진동했다. 신라국을 패하고 경주를 하고 그 지역에 신라의 마지막왕 경순왕을 김부로 임명하고 시급으로 하사했다. 이게 바로 935년 신라가 고려에게 무릎 꿇는 얘기.
그 다음에 일일천 전투. 자, 여기 신검이 군사를 거느리고 막아서, 자, 일일천에서 결국, 자, 싸움이 일어났다. 이게 936년 사건이잖아요. 지금 이 시험은 여러분 48에는 요거하고 요거를 제시하고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한 문제 보더라도 정확히 보시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생각하시면서 답은 뭐 3번이었고요. 자, 고려 통일과정 주요 사건. 자, 공산 전투 또는 영천 전투, 일이천 통일 전투, 그리고 신라 멸망 935년 요런 것들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두 번째 자,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뭔가, 자, 양반들이 귓속말 하고 있네요. 자, 소현세자가 돌아가셨대. 근데 구멍이랑 구멍에는 다 피가 나왔대. 독살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하여 청해 인질로 갔다가 8년 만에 돌아오실 때도 멀쩡했는데 어떻게 돌아오신지 2달 만에 돌아가셨어. 자, 바로 뭐였습니까? 이 전쟁은 병자호란이었잖아요. 자, 우리가 병자호란 때, 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그리고 사막사, 그리고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가잖아요. 그럼 이제 병자호란을 아느냐? 근데 여러분이 사실 이제 답이 이게 3번이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잠깐, 자,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잠깐 올라갔네요. 자, 요건데 이게 사실 낯설어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이럴 때 뭐냐면 속어법. 속어법이란 다른 걸 통해서 모르는 거를 여러분 답을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갈의 반란. 자,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강조하는데, 자, 1623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걸 누가 일으키냐면 이갈이. 근데 자, 이갈에게 자, 영의정자를 주기로 했는데 영의정자를 주지 않자 이갈이 반란 일으켜요. 1624년에. 그리고 이갈은 죽고 이갈의 잔당들이 후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1차 호란, 정묘호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 정묘호란.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갈의 반란 세력들이 어쨌든 이건 1624년 얘기고, 자, 이어서 이제 정묘호란이 일어날 겁니다. 어쨌든 뭐, 자, 이건 정묘호란의 배경과 관계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곽지우 고경무, 이건 정말 중요하죠. 언제였습니까?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고, 그 다음에 자, 외적의 침입에 대응해서 임시기구로서 비변사 처음 설치. 이거는 중종 때였잖아요. 중종 때 삼포외란의 계기로. 그 다음에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된 훈련도가 언제? 예, 마찬가지 임진왜란 때. 여러분 지금 1번, 2번, 4번, 5번은 한국사 검정에서 너무 잘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 3번 몰라. 그래도 요걸 제끼면서 모르는 걸 답을 하는 이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틀려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 나머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러분 틀렸을 문제를 풀이해드리고 있고요. 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위해서 다시 우리는 이걸 보셔야 돼요. 역사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자, 여기서부터 얘기할게요. 자, 인조반정.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자, 1624년에 이갈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갈에는 이후에 자, 1차 호란, 정묘호란. 여기서 우리는 형제관계 맺어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후금이 청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에게 이제는 우리가 동아시아의 제일 큰 나라가 됐기 때문에 형제관계 갖고는 되지 않는다. 이제 군신관계 요구해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싸우자라는 주전론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그럴 처지가 못 되니 타협하고 외교적으로 타협하고 다음번을 도모하는 게 어떻겠냐는 주화론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 주전론이 대세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2차 호란, 이게 병자호란. 여기서 우리는 군신관계 맺고 바로 소현세자 그리고 복림대군 자, 이들이 자, 인질로 끌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요 과정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사건을 정확히 보시고요. 자, 이제 이런 거와 관계되어서 자,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보세요. 세상에 처음 나온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다고 이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자, 병자호란 관련 문제 자, 46회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48회, 47회, 바로 46회. 마지막 고급 문제였었죠. 이 교소가 반포된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 과인이 덕이 부족하여 이 같은 불을 맞아 오랑캐 침략을 맞았다. 자, 정묘년, 이게 정묘호란. 네, 변란이 있었을 때는 인시방편으로 강화를 허락하고 치욕을 감수했다.
근데 오랑캐가 황제를 참칭하고 우리나라 업신여김으로 천하의 대의를 위해서 그 사실을 배척하였다가 이 같은 환란, 이게 바로 두 번째 호란, 병자호란. 그래서 자 이때 병자호란 이 이후에 자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자 우리가 군신강에 맺고 인조가 굴욕적 패배하는 거에 반발하면서 순절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이거였습니다. 다시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이번 시험에 48회 바로 선지 3번 지문이 있었잖아요. 김중령 장군의 전승짐이 B입니다. 자 김중령 장군은 이 전쟁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을 피난한 국왕을 구하기 위해서 근한병을 이끌고 자 저기 청에 누르하치의 사위인 적장을 사살하는 등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였다? 병자호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 중요한 건 이 전쟁의 역량입니다. 역량. 그러면 다시 한번 뭐 좀 보고 갈까요? 역사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여기만 설명을 드렸지만 자 병자호란 이후에 자 소현세자 아까 여러분 이제 뭐 죽었다는 얘기 이게 48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자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효종되잖아요. 효종은 자 원수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효종 때 뭘 주장한다? 북벌론. 이 북벌론은 실리적 입장이 아니라 명예에 대한 의리상 자 우리가 청에 대한 원수를 우리가 갚아야 돼라는 이 북벌론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바로 청에 대한 치욕을 갚자는 북벌론이 이 이후에 전개되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사건을 보시면서 자 앞뒤를 잘 배경을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주요 사건, 조금 낯설었던 김주령 장군, 자, 그 다음에 김상용, 뭐 이런 인물들 보시면서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제가 보였던 그 시대사 도표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 37번 볼게요. 자, 민족 독립운동기에 우리를 도와줬던 외국인.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바르게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미국인. 자, 세계 지리 교과서인 3인 필지를 한글로 썼어. 자, 을사늑약 직후 고종의 친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어. 그리고 1950년 건국 훈장 받았어. 자, 그는 누구다? 헐버트죠. 그 다음에 아일랜드계 영국인 김구 등이 상하이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줬고 독립운동 지원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내란죄로 체포되었고 그리고 1963년 건국 훈장 받았다. 바로 아일랜드인 쇼입니다. 쇼. 그래서 자 이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자 지금 자 어쨌든 자 여기는 자 지금 헐버트고요. 여기는 아일랜드인 뭐 쇼 그래도 되고 쇼우 그래도 되고 발음하기 나름이니까요. 자 아니면 자 유경공원에서 학생 가르쳤던 바로 그가 헐버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특히 쇼는 중국 안동에서 무역회사인 일용양을 운영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줬던 사람.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사실 제가 누굽니까? 답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문제도 또 여러분 우리가 나왔던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갖고 왔습니다. 자 15회 꽤 오래전 문제죠. 15회 그대로 자 86년 유경공원에서 학생 가르쳤어. 그 다음에 또한 자 세계 지리 교과서 3인 필지를 한글로 발행했어. 고종의 황제 고종 칭서를 가지고 미국 갔어. 그리고 해방된 조국에서 49년 서울에서 자 사망됐어. 한국을 자기 조국인 미국보다 더 사랑했던 미국인 헐버트였잖아요. 그래서 헤이그 만구 평화회의 특사 파견을 건의했더라. 헐버트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런 인물사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그래서 주요 정답 키워드는 유경공원 3인 필지, 헤이그 만구 평화회의 특사 파견 건의. 특사로 나간 게 아니라 건의했더라. 그러면서 헐버트는 또 여러분 단독 문제로 잘 나오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여러분 조지 루이스 쇼 자 이거 27에 나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자 그는 아일랜드계 영국인으로서 중국 안동 지금의 단둥에서 일용양행이라는 자 회사를 세우고 우리의 독립운동 그러면 특히 이 구체적인 독립운동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바로 임시정부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시정부의 활동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건데 옳지 않은 걸 해서 답은 일단 3번이에요. 뭐 복벽주의 여러분 의병 이건 임시정부와 관계없고요. 자 1번 2번 4번 5번은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지 루이스 쇼 자 일용양의 한국의 독립운동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 독립운동을 도와줬던 사람 그래서 이런 인물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이 좀 요 관련된 인물사를 보시고요. 요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뭐 앞으로도 또 여러분 이론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틀려도 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인물이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 확인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39번. 자, 우리가 여성 독립군. 자, 일제 침략기에 남성 독립군만 있는 것도 아니다. 여성 독립군도 있었다. 그래서 바로 남자연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이것은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독립운동가의 이해 거처입니다. 자, 그는 조선 총독 암살을 지도했고 국제연맹 조사단이 자 하얼빈에 왔을 때 그가 혈서를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자 여자 안중근이다. 이게 바로 남자연 열사잖아요. 여러분 이 손가락 자르면서 자신의 독립을 밝혔던 자 남자연 열사고요. 자, 근데 여러분이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답은 이거였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도 다르보다 소거법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1번, 자 2번, 3번, 5번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별 5개예요. 별 5개. 제가 드리는 최고의 여러분 중요도가 별 5개입니다. 자, 동양 척식회사에 폭탄 던지고 자 의열단 단원이었던 나석주였잖아요. 자, 만주 하얼빈에서 이또 히로부미 죽였던 사람은 자 안중근이죠. 1909년에 명동 성당에서 자 을사 오족 중에 한 명이었던 이완영 죽였던 사람은 바로 이재명이죠. 외우기도 좋아요, 여러분. 현재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그 외우기 좋잖아요. 자, 그 다음에 평양 을밑대 지붕에서 임금 삭감에 저항하는 농성. 자, 이거는 강주룡. 그래서 어쨌든 자,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들은 정말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석주, 안중근, 이재명, 강주룡 이런 인물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자, 이거 잘 몰라요. 그럼 나머지 제끼고 이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국제연맹이 만주에 자, 다시 만주 하얼빈에 왔을 때 혈서를 써서 바로 자, 우리의 독립을 호소했던 인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안중근 의사가 자 혈서를 썼던 사람이 단지혜를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이 자 남자연도 여자 안중근이다라는 우리가 그런 자 별명을 붙이잖아요. 자, 그러면 또 자 이런 문제와 함께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들은 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였습니다. 일단은 남자연 단독 문제는 없었지만 자, 여성 독립군 관련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자, 주요 여성 독립운동과 관계돼서 저희는 자, 이 인물. 자, 이게 바로 박차정 관련 문제. 그래서 지금 남자연도 좀 알아두시고요. 아, 남자연은 여러분 아예 안 나온 건 아닙니다. 이런 선지에 나왔던 인물이에요. 어쨌든 자, 박차정도 있었고 자, 그리고 동시에 또 좀 이따 또 얘기할 인물이 있는데 자, 박차정. 여러분 특히 박차정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김원봉 의열단 만들었던 일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독립군 김원봉의 부인이에요. 부창부수죠. 부부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 이 박차정 관련 문제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지금 답이 뭔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또 보시다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 이거 뭐였냐면 그래서 1938년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군사조직 우한에 창설된 김원봉이 만들었던 조선의용대 자, 부녀 복무 단장이었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의용대는 자, 중국 관내에서 즉 중국 본토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한인 무장 독립부대였다. 그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박차정 1928년 자, 근의회 멤버였고 1929년 광주 학생 운동에도 가담했고 또 하나 자, 조선 여장 의용군 즉 아까 조선 의용군이 있었는데 그 조선 의용군 안에 여성 의용군을 이끌어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박차정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기타 이거 강주룡 이것도 단독 문제였었죠. 자, 저 여성은 을밑대 지붕 위에 왜 올라가 있나요? 이게 최초의 고성 자, 위에서 여러분 이 위에서 자, 지붕 위에서 농성을 했던 거잖아요. 고공농성. 그래서 어쨌든 평양의 평원 고무공장에서 일하는 강주룡이 1931년에 자, 일제에 항의하면서 바로 임금 삭감 반대 노동 조건 개선을 주장하면서 바로 자,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고공투쟁했었죠. 그래서 노동운동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강주룡 열사. 자, 강주룡 평양 평원 고무공장 근무했고 31년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투옥됐고요. 임금 삭감 반대, 자, 노동 조건 개선, 일제에 대응했었죠.
그래서 요런 여성 독립군들, 여러분 지금 좀 전에 남자연, 그 다음에 박차정, 그 다음에 여기 강주령,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웠다고 하시는데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동북 삼성의 군벌 장장님 또는 장쥐린과 일본하고 협정. 이게 바로 1925년 미스 협정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 요게 좀 낯설죠? 나와, 자, 100번 일지니까 김구 선생 얘기네. 나와 누구는 상해 프랑스 조개를 떠나서 기차역으로 가서 그날로 중국 강으로 피신했다. 왜 피신했을까? 자, 1932년 이봉창, 윤봉길 의거 이후 자, 김구 선생과 김구 선생에 대한 엄청난 이 검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32년에 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25년 미스 협정과 자, 32년 이 강으로 이동하는 이 과정에 있었던 사건이 뭐겠냐잖아요. 그래서 답은 한인 애국단 조직. 자, 1931년에 한인 애국단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와 함께 여러분이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냐면 항상 이런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일제시대 때 20년대, 30년대, 그리고 제가 지금 내용이 부족해서 여기 다 칸이 모자라서 안 갖고 왔지만 40년대 우리의 독립운동은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자, 특히 자, 미스 협정 25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것도 엄청 잘 나오죠, 여러분. 47에서 강조했던 여기 자, 만주에서 저 북만주에서 한국 독립군, 남만주에서 조선혁명군. 여기 김자진 지청천 자, 중국 호로군하고의 이 싸움터. 여기는 자, 양세붕 중국 의원군하고의 싸움터. 그래서 바로 자, 영능가 전투 또는 흥경수 전투 나와서 이거 물어봤던 거. 이게 여러분 47의 문제였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제 자, 저 중국 본토에서는 관내에서는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이 조직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인 애국단의 중요한 활동이었던 32년 바로 자, 이봉창, 윤봉길의 활동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 흐름을 보시면서 이 앞에 있는 사건도 정말 잘 나오지만 이렇게 늘 전체 흐름도 속에서 주요 사건을 공부하신다면 20년대, 30년대, 자, 이어서 나오는 40년대 다 걷더니 여러분 자, 패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흐름이다. 자, 그걸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특히 이 나사로가 뭔가요? 자, 일단 1번 볼까요? 자,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의 임시정부 수립할 거.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이거는 1947년 10월에 좌우합작 실현칙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 나가 여러분 조금 낯선데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외국군대 철수. 이거야. 외국군대 철수. 자, 48년 4월 남북 공동 설명회. 남북 연석회의가 열리고 자, 남북한이 공동 성명회를 발표하는데 외국군 철수,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이걸 여러분 공동 성명서였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간 사건이 뭐냐? 자, 그 부분이었는데 자, 그래서 자, 결국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가 의결되었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한다? 이거죠, 여러분. 47에서 제가 이 도표 봤잖아요. 앞으로 한국사 검정에서 현대사에서는 이 도표 진짜 강조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뭘 뺐어요. 왜냐면 지금 그것까지 넣어드리면 야, 손흥민 선생님 너무 국사 어렵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럴까봐 자, 검정에서 건드리지 않는 거 다 뺐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서 몇 개는 좀 얘기할 거예요. 자, 근데 자, 지금 자, 좌우합작 실현칙 47년. 자, 요거가 가사료였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김규식이 자, 48년 4월에 북한에 가서 북한의 김일성 그리고 김두봉 이들과 만나서 남북 자, 연석회의를 열게 되죠.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 그리고 외국군 철수였단 말이에요. 그 요 사이에 들어간 사건이 뭐냐? 자, 이미 47회 때도 강조했던 건데 좌우합작 실현칙이 이제 발표되고 다시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미소의 의견 대립으로 결렬되자 미국이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한다? 유엔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48년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구성됐고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를 결정했지만 자, 소련이 반대하죠. 그래서 마지막 결정이 뭐예요? 그렇다면 가능한 지역 즉 남한만 먼저 총선거한다. 그 결과가 48년 50 총선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면서 자, 김규식은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만나서 이게 되지 않냐. 그래서 바로 목숨을 걸고 북한에 가서 북한의 자 김일성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죠. 외국군 철수하자. 자, 외국군 철수, 그리고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 여러분, 때로는 이거 대신에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 그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48년 4월에 남북 연석회의 결과 남북 공동 성명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함께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를 의결했는데, 이때 자 38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남쪽은 미 군정, 위에는 소 군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남쪽 인구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인구 비례에 의해서 남북한 총선거 할 경우 바로 이쪽, 자 이쪽 북쪽이 질 가능성이 있죠. 즉 공산주의 세력이 질 가능성이 있자 소련이 거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결정은 남한만이라도 총선거해. 이게 48년 5월 10일 총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으니 현대사회는 48년 이 공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각 정부의 주요 정책이다. 이렇게 47회에서 강조했었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자 이번 48회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여러분 47회부터는 한결 어려워졌어요. 이게 좀 문제가 제대로 나온 거죠. 제대로.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48회 여러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또 이어서, 자, 또 49회, 50회도 있으니까, 여러분, 47회 강의를 꼭 잘, 기출 강의를 들어주시고요. 거기서 강조했던 주제들 갖고 여러분이 공부하신다면 이어서 있을 49회도, 자, 그리고 50회도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여러분 좋은 강의로 또 여러분 찾아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